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정말 흥미로운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대전략, 다가오는 2026년의 충격입니다. 2026년에 세계 경제에 거대한 충격이 온다. 이게 정말일까요? 아니면 그냥 하나의 가설일까요? 글쎄요, 한 가지 아주 흥미로운 이론에 따르면 그 답이 바로 지금껏 잘 알려지지 않았던 미국의 새로운 대전략에 숨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 전략의 이름이 뭐냐? 바로 돈노주의입니다. 이름부터 좀 생소하죠? 이게 대체 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 이 돈노주의라는 게 사실은 뭐랄까 두 가지 개념을 합쳐놓은 거예요. 하나는 19세기에 미국이 내세웠던 멀로주의 있죠. 아메리카 대륙에서 다른 나라들은 다 나가라 이거잖아요. 여기에다가 요즘의 미국 우선주의를 딱 결합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는 아주 그냥 명확해지는 거죠. 바로 미국의 안방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중국 세력을 완전히 몰아내겠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죠. 미국의 안방, 이 홈그라운드라는 게 대체 어디까지를 말하는 걸까요?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범위가 훨씬 넓을 겁니다. 자, 개정 최근에 좀 시끄러웠던 곳부터 한번 시작해볼까요? 미국이 왜 그렇게 베네수엘라 문제에 집착했을까요? 대부분은 그거 석유 때문이잖아 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 이론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사실상 석유가 아니라 국가 안보 작전이었다는 거예요. 진짜 목표는 예를 들면 화웨이 통신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지역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중국의 영향력을 아예 뿌리 뽑는 거였다는 거죠. 석유는 그 다음 문제였다. 이런 분석입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는요, 이 거대한 계획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첫 번째 도미노 조각을 쓰러뜨린 거죠. 남아메리카 대륙 전체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하나씩 체계적으로 밀어내려는 이 전략. 과연 다음 도미노는 어디가 될까요? 이 계획이 남미에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바로 그린란드로 이어집니다. 아니, 뜬금없이 웬 그린란드냐고요?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열릴 북극 항로, 이 새로운 무역길을 통제할 수 있고요. 또 중국이나 러시아가 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 정말 최적의 위치거든요. 완전 전략적 요충지인 셈이죠. 자, 이 모든 계획의 진짜 하이라이트, 신의 한 수라고 할 만한 게 바로 역키신저 전략입니다. 예전에 70년대에 키신저가 중국이랑 손잡고 소련을 고립시켰잖아요. 이걸 완전히 반대로 하는 겁니다. 이번엔 러시아랑 관계를 개선해서 중국하고 러시아 사이를 갈라놓고 중국을 완벽하게 고립시키겠다. 이게 바로 미국의 최종 그림이라는 분석인 거죠. 그렇다면 이 복잡한 지정학적 체스 게임의 최종 목표가 대체 뭘까요? 그냥 중국을 좀 견제하려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목표는 훨씬 더 근본적이에요. 바로 중국의 전쟁 수행 잠재력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무역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 군사적 충돌이 벌어지기 전에 중국의 제조업 기반을 아예 망가뜨려서 전쟁할 심 자체를 빼앗아 버리겠다. 거의 선제 경제 타격 같은 개념인 겁니다. 자, 지금까지 지정학적인 큰 그림을 봤는데요. 그럼 이 전략을 실행할 경제적인 무기는 뭘까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재밌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는 경제 상식이랑은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보통 시장에서는 다들 그렇게 얘기하죠. 관세를 높이면 수입품 가격이 오르니까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온다. 이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론은 정반대를 얘기합니다. 관세가 오히려 전체 수요를 확 죽여버려서 경기 침체를 일으키고 결국 물가가 떨어지는 디플레이션을 불러온다는 겁니다. 정말 충격적인 주장이죠. 에이, 설마 그냥 하는 소리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지난 150년 동안의 미국 연준 데이터를 보면요.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나와요. 역사적으로 관세율이 높았던 시기에는 거의 예외 없이 물가가 떨어지는 디플레이션 경향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건 데이터가 말을 해주고 있는 셈이죠. 자, 그럼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이 어떻게 2026년의 충격이라는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는 걸까요? 그 핵심 열쇠는 바로 시차 효과, 영어로는 레그 효과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 관세가 가져오는 디플레이션 효과라는 게 버튼 누르자마자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약 1년 정도의 시간차를 두고 진짜 경제에 충격을 준다는 거죠. 우리 한번 과거를 돌아볼까요? 2018년에 무역전쟁이 시작됐죠?
그리고 나서 약 1년 뒤인 2019년, 2020년에 경기가 확 꺾이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이 이론은 바로 이 패턴이 그대로 반복될 거라고 예측하는 겁니다. 2025년에 다시 한번 강력한 관세 정책이 시행되면 그 진짜 충격은 정확히 1년 뒤, 바로 2026년에 거대한 디플레이션 쇼크의 형태로 우리 앞에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딱 기억해야 할 핵심 경고는 이겁니다. 진짜 위기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는 거. 관세의 그 무서운 시차 효과가 본격적으로 터져나오는 2026년에 진짜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거대한 전환의 시대가 온다고 하는데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투자자의 시각에서 한번 그 해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원유부터 볼까요? 기본적인 수요 공급만 보면요. 생산량이 늘어서 가격이 떨어져야 맞아요. 그런데 모두가 하락에 돈을 걸고 있을 때 갑자기 가격이 확 폭등해버리는 숏스퀴즈 위험이 아주 크다는 겁니다. 조심해야겠죠? 그리고 금. 이제 금은 더 이상 인플레이션을 막아주는 자산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정학적 위기가 터질 때마다 가치가 오르는 일종의 공포보험 같은 자산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값은 군비 지출이나 국제 분쟁 같은 뉴스에 따라서 움직이게 됐습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전 세계 지정학적 리스크 지수 그래프랑 금 가격 그래프를 겹쳐보면 거의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것처럼 똑같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완전히 새로운 상관관계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이론이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전략 3가지로 딱 정리해 볼게요. 첫째, 이제 경제는 지정학이 끌고 간다. 이걸 명심해야 합니다. 둘째, 모두가 인플레이션 걱정할 때 우리는 반대로 디플레이션에 대비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바로 그 2026년의 충격에 대비해서 지금부터 보수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질문도 가능하겠죠? 만약에 대법원 같은 데서 관세 정책을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럼 이 계획은 다 틀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이론은 그래도 큰 흐름은 바뀌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시장은 좀 혼란스러울 수 있겠죠. 하지만 결국에는 무역법이라든지 다른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서라도 구조적인 디플레이션을 만들고 중국을 봉쇄한다는 최종 목표는 어떻게든 달성될 거라는 분석입니다. 정말 거대한 전환의 파도가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딱 하나인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 거대한 파도에 올라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은 이 새로운 지정경제학의 시대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